여기로 오세요. 파일에서 열기. 아, 여기 앞에부터 해야 되는구나. 파일에서 열기에서 여기 보시면 어저께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어제의 유형 공사 문제 보이세요? 네, 그거 누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할게요. 네. 일단 교재는 다시 앞으로 오세요. 저기 48페이지. 어저께보다는 조금 빨리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재고순위 벌써 올라와 있는데 지울까요? 아니요, 그대로 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재고순위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에 는 치시고요. 는 치시고 일단 랭크 EQ 함수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R 뭐 치세요? A. 그래서 랭크 함수가 무슨 함수죠? 순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수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빨리 하시려면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는 아셔야 돼요. 랭크 EQ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셔서 뭐 누르시라고요? FX. 그래서 순서는 값,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재고 갖고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값은 무슨 양이에요? 재고량이에요. 무슨 양이요? 재고량.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재고량 815. 그래서 815 클릭하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G5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기 50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랭크 함수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여기 두 번째 있죠. 두 번째가 범위거든요. 네, 순위를 매길 범위. 요 범위 하신 다음에 꼭 뭐 누르세요? F4 누르셔야 돼요. 네, F4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이따가 재고 순위를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예요. 네. 그러면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값도 같이 내려가요. 근데 이 범위는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안 내려가게 하려면은 앞뒤에다가 뭐 붙이셔야 돼요? 달러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 붙이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F4.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차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뭐가 1등이에요? 높은 게 1등이에요? 낮은 게 1등이에요? 네. 내림차순은 높은 게 1등이에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뭐한다? 내려온다. 그래서 내림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게 1등일 때는 무슨 차순이에요? 오름차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무슨 차순 많이 쓰죠? 내림차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0점이 1등이잖아요. 99점은 2등이고 그걸 무슨 차순이라 그런다고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비워놓으시면 내림차순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0이나 뭐 하면 생략하면. 그 다음에 확인. 문제 무조건 내림차순이면 요거도에 0 아무것도 안 써요? 네, 안 쓰셔도 돼요. 0을 쓰거나 생략하면 그게 내림차순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를 빼는 그런데. 네, 0 치셔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뭐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작업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는 빼놓고 나머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저희가 다 보여줄 거예요. 3등까지만 보여줄 거예요. 3등까지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1, 2, 3등만. 그러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if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if.
그래서 if 쓰시기 전에 일단 얘를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잘라내려면 뭐 누르시죠? 네, 컨트롤 X. 그래서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세요. 복사는 뭐요? 네, C. 그 다음에 잘라내기는 X. 네. 그 다음에 붙여넣기는요? V.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이 정도는 쓰셔야 돼요. 3개 정도는. 그 다음에 컨트롤 X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갖고 올 거예요. 우리가 조건문을 뭐라 그런다고요? if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if문이에요. 그래서 if 치세요. if. 아니면 i만 치면은 if 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if 오셔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fx. 그래서 fx로 또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if문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랭크 함수는 뭐였죠? 뭐 구하는 거였죠? 네, 순위 구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if는 무슨 문이라고요? 조건문.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값, 그 다음에 무슨 값이요? 거짓값. 왜냐면 우리가 조건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할 때, 결과값이 두 가지가 필요할 때는 if가 몇 개만 있으면 되세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걸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만든 거 복사했죠. 아니 그 잘라내기 했잖아요. 잘라내기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등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수. 그래서 컨트롤 뭐요? V. 하시면은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우리 몇 등까지만 갖고 올 거라고요? 3등. 그래서 작거나 같다 몇이요? 3. 그래서 3을 써주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엑셀 시험 보실 분들은 3을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몇 등까지만 보여줄 거라고요? 3등까지만.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48페이지 위에 보시면 조건에 있어요. 거기 조건에 보시면 내림차순으로 해서 3까지만 나오게 하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여기 두 번째, 여기 true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true. true가 무슨 값이죠? 참값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컨트롤 V.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그 3등까지 갖고 올 건데 그 3등 뒤에다가 뭐를 붙일 거예요? 위자를 붙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연결할 때에는 연결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누르신 채로 뭐 누르세요? 네, 7. 그래서 Shift 7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결자가 나오실 거예요. 연결자 나오셨나요? 네. 그 다음에 한글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큰 따옴표 하시고 뭐라고 치세요? 위.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큰 따옴표가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빈 공간 만들 거예요. 뭐 만들 거라고요? 빈 공간. 빈 공간 만들 때에는 뭐 하시라고요? 네, 큰 따옴표 몇 개요? 2개. 하시면 이제 빈 공간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아무것도 안 뜬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꼭 이거 푸실 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 네, 요 까만 십자가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채우기 핸들. 그래서 채우기 핸들 오셔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셨을 때 이렇게 뭐가 나와야 돼요? 1, 2, 3. 그러면은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연습하실 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 많이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 얘를 왜 넣나. 뭐 아까 같은 경우에 큰 따옴표 2개 했잖아요. 그러면 큰 따옴표 2개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시험장 가시면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네, 비슷하게 나와서 조금씩은 응용을 해야 돼요. 이 엑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래서 그 응용을 잘 하시려면은 반복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52페이지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리피트 함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반복하실 때.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는 치시고 그 다음에 R2 치세요. R2. 그래서 R2 치시면 제일 밑에 REPT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 나오세요? REPT. 그게 리핏이라 그래서 요거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AA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연습할 것처럼 뭐 별표 이런 식으로 반복할 때 쓰시는 걸 뭐라 그래요? 리피트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fx 요게 함수 마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fx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반복될 거예요. 여기 밑에도 보면서 하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반복하려는 뭐라고 나오죠? 텍스트. 네. 그래서 반복하려는 텍스트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음 치고 뭐요? 한자. 그리고 웬만하면 시험에 나오는 뭐 문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음 치고 한자 치면 대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2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밑에 미음 치고 한자 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2개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져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 뭐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기 깜장별이죠? 그래서 깜장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은 저기 52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선생님 거는 따옴표 사이에 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밑으로 내려가야 뜬다 그랬잖아요. 이 밑에 누르셨어요? 네, 밑에 안 누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나와요. 항상.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그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수요? 구매자 수. 구매자 수 여기 있죠? 몇 명이죠? 우리 지금 구매자 수가? 989명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에 의하면 989명을 몇으로 나누라고요? 300으로. 그래서 나누기 몇이요? 300. 지금 52페이지에요. 거기 52페이지 위에 보시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항상 연습하실 때에도 지문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힌트는 지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뭐 누르세요? 확인. 그 다음에 꼭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하면 끝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되죠? 채우기 핸들로 뭐 하셔야 돼요?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렸을 때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리피트 함수 해봤고, 그 다음에 53페이지로 오세요. 거기 53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썸이프. 선생님, 네. 여기서요. 저기 저 맨 밑에 비고 맨 밑에 고 위에 고문 거 저기 이게 저 테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요건 조금 넓히시면 돼요. 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위에서 이게 크기가 좁으면 이렇게 잘려서 보여요. 그러면 크기만 좀 뭐 하면 돼요? 넓히시면 돼요. 네. 예. 왜냐면 저거 잘리면 저것도 감점 요소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마지막에 잘렸네 그러면 크기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넓혀주시면 돼요. 그럼 차장도 넓혀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도 맞춰서 넓혀줘야죠. 그래서 얘는 가장 마지막에 만지는 게 제일 좋아요. 결제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요, 이 엑셀을 잘 하시려면 산수를 잘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보시면 판매 금액에 뭐 내야 되죠? 평균 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합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잖아요. 라고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산수하고 친하셨던 분들이 좀 더 유리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산수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일단 SU 치세요. 그래서 SU 치시면은 여기 썸이프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세요? 썸이프. 그러면 여기서 문제. 왜 썸이프를 쓸까요? 시험 때에는 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썸이프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왜 썸이프를 쓰냐면 합계만 낼 거예요? 환자식에 맞는 합계 낼 거예요? 네, 환자식에 맞는 합계 낼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식? 환자식. 네. 그래서 썸이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합계 낼 때에는 썸이에요. 네, 썸인데 이거는 지금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sum, if.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십시오. 예, 영어 넣고 그 다음에 무슨 마법사로 가신다고요? 함수 마법사. 예, fx. 요게 함수 마법사예요. 함수 마법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sum, if 나오죠?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기 영어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한글을 해석을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범위예요. 레인지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를 잡으실 거예요? 범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식 찾을 거죠? 환자식. 그래서 환자식이 여기 있어요. 카테고리. 어디에 있어요? 카테고리.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있는 복지용구부터 환자식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래서 복지용구부터 환자식까지 뭐 하세요? 범위 지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만드실 때는 F4 안 누르셔도 돼요. 몇 개만 만들 때는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채우기 핸들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F4 안 눌러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밑에 이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식 할 거죠? 환자식 할 거예요. 무슨 식이요? 환자식. 그래서 환자식은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무슨 식이요? 환자식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 대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시냐면 오타 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타 났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큰 따옴표가 항상 그럼요. 글씨 안에 글씨를 넣으실 때에는. 왜냐면 큰 따옴표를 안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글씨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글씨 넣으실 때에는 큰 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여기 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썸 레인지는 무슨 범위예요? 합계 범위예요. 왜냐면 썸이 합계예요. 저는 왜 이렇게 나와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잘하셨는데 지금 처음에 함수 들어가실 때 썸 if로 가셨어야 되는데 썸 if s로 갔어요. 이게 영어 하나만 더 있어도 달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이 합계낼 범위예요. 뭐 낼 범위라고요? 합계낼 범위. 우리가 지금 합계를 낼 건데 뭐에 대한 합계를 낼 거죠? 무슨 금액? 아니요. 판매 금액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환자식의 무슨 금액이요? 판매 금액.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잡으세요? 판매 금액. 여기 판매 금액을 범위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지문 잘 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항상 지문 안에 뭐가 있다?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자식 한 이유는 여기에서 환자식 하라고 써 있잖아요. 지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금액 잡은 이유도 거기 지문에 무슨 금액 하라고 되어 있죠? 판매 금액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그러면 일단 얼마가 나오셔야 돼요? 16만 4천 원이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은 시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구한 겁니다. 맞죠? 판매 금액까지. 근데 지금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판매 금액이세요? 아니면은 판매 금액의 평균이세요? 평균이죠. 그러면 결론은 또 뭐를 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시는 방법은 요 뒤에다 클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게 몇 개를 한 거냐가 필요합니다. 카운트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카운트에서 이게 몇 개 계산했는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카운트 2%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누기 눌러주세요. 나누기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균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합계 나누기 개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영수를 했어. 그러면 국영수를 했을 때에는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 2%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카운트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세는 거예요. 몇 개인지 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를 계산했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카운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평균 내라 그럴 때 항상 카운트 if 함수로 해요? 원래는 에버리지 if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줄지 몰라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버리지 if면 쉬워요. 여기서 에버리지 if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에버리지 if 쓰라고 안 주니까. 시험은 항상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버리지를 해도 값은 같아요? 같은 값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시험인지라 우리를 편하게 하세요? 불편하게 하세요? 여러 개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그래서 너 이것도 할 줄 알아? 항상 이게 시험 문제인지.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카운트 치세요. COU까지 치세요. 그러면 찾기 좀 더 편할 거예요. COU. COU 하시면 거기에 카운트 if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카운트 if s 있죠. 이게 if 쓸 거냐 s 쓸 거냐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조건이 하나면은 카운트 if, 조건이 2개 이상이면 뭐야? s. 왜냐면 s가 복수 이야기 하잖아요. 2개 이상. 네. 근데 저희 시험은 대부분 if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나오면 좀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카운트 if 가셔서 또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했으면 함수 마법사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마법사요? 함수 마법사. 요거죠. fx. 그래서 fx 가셔서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2개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카운트가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셀 거냐면 저기 뭐냐 범위에 있는 환자식을 셀 거예요. 뭐를 셀 거라고요? 환자식. 그래서 레인지가 뭐라고요? 범위예요. 그래서 일단 범위를 먼저 할 겁니다. 어디 범위 지정해야 될까요? 요 환자식이 있는 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밑에 있는 부분을 범위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무슨 식이에요? 근데 환자식이 어디에 있죠? 카테고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밑에를 범위 지정하는 겁니다. 네. D5에서 D 몇 가지요? 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칸 오시고. 밑에 칸이 조건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조건. 우리 지금 조건이 뭐죠? 무슨 식? 환자식.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환자식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글씨로 쓰실 거면은 꼭 뭐 쓰시라고요?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 그래서 이게 초반에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냐면 계속 하시면서 여기에다 이거 왜 넣지? 이 함수를 왜 쓰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초반에.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은 왜 자, 이거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환자식 있는 것만. D7 해도 되는 네, 상관없어요. 환자식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확인.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시험 볼 때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패턴으로 항상 나와요.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패턴까지 바꾸면 못 풀어요. 대부분 분들이. 이것도 한글 마냥 연습하면 되겠네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왜 그러냐,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55페이지. 소수점은 안 지어도 돼요? 네, 시험에서는 별도의 얘기 없으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조절하라 그러면 조절하시면 되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55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요번에 할 거는 dsum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썸. 썸이 뭐죠? 합계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합계 구하라고. 근데 dsum은 데이터베이스 썸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를 일명 dsum, 데이터베이스 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뭐 치세요? dsum 치세요. 그래서 ds. 일단 는 치셔야 돼요. 꼭. 그래서 는 치시고 ds 치시면 제일 밑에 쪽에 뭐라고 나오세요? dsum이라고 뜨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dsum 오셔서 더블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fx 함수 마법사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오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 얘기 할 거예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영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뭐도 보세요. 한글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연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체는 맞는데 다 잡지는 않을 거예요. 다 잡지는 않고 여기 B4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 여기 함수 전까지. 함수 전이요? 저희 아까 재고순위가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입고일까지 잡으세요. H12요? 그렇죠. H12, B4부터. 이거는 거의 고정이에요.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잡는 건 거의 고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잡냐면 우리가 함수까지 잡아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함수는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함수까지 다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함수 못하신 분은 그 문제가 틀려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범위 지정하실 때에 함수는 빼고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얼추 맞아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라 함수는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문제를 만들 때에 함수 부분은 빼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열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열. 영어로는 열인데 한글로는 뭐라 그래요? 한글로는 칸이라 그래요. 칸이요? 그러니까 요거 어저께도 한번 적어드렸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줄칸이라 그러죠. 맞죠? 컴퓨터는 그 엑셀은 열과 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이 칸이고 행이 줄이에요. 항상 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같게 써요? 반대로 써요? 반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 쓸 때도 우리는 성 먼저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뭐 먼저 얘기하죠? 이름 먼저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미국하고는 반대적인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갖고 오려는 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복지 용구에 뭐 갖고 올 거죠? 구매자 수 갖고 올 거죠. 복지 용구에 무슨 수요? 구매자 수.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구매자 수니까 요 위에 있는 2, 4를 선택하세요. 네, 위에 거 하나만. 제목님. 제목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있는 걸 합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구매자 수 합계 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잡아주시면 우리가 합계를 낼 건데 요 구매자 수에 있는 것만 합계 낼 거다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숫자를 다 드래그를 안 해요? 이건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 것까지 할 필요 없어. 위에 것만 하면 컴퓨터에서 알아서 조건에 맞는 걸 합계 낼 거야 라고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만들어 놓은 틀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은 다 드래그하는데 지금 뒷선만 그 제목만 드래그. 대부분이지 또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라고 설명 못 드리는 게 또 안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저희 시험에 안 나올 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게 조건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조건이 뭐죠? 여기 보세요. 여기다 써 있어요. 무슨 용구? 아니요. 그 앞에. 복지 용구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복지 용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그래요. D로 시작하는 것들은 꼭 요 위에 있는 항목이랑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무슨 용구? 복지 용구. 그래서 얘는 뭐일 때만 그런다고요? 어떤 거일 때? 예, 뒷섬일 때. 두 개를 예, 잡아요? 그렇죠. 두 개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프로그램에서 카테고리에서 찾는 거구나. 되게 특이하네요. 예,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뭐를 찾는 거구나? 복지 용구를 찾는 거구나. 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원칙에 뭐 하셔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거기 시스템에 맞춰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뭐 누르세요? 네,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서 나중에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 하셔야 되냐면 구한 거 보고 얘 왜 이렇게 넣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뒷섬 할 때에 처음에 범위 잡았죠. 네. 그 다음에 구할 값 잡았죠. 그 다음에 구할 조건 잡았죠. 네. 왜 이렇게 넣었냐면 일단 범위가 잡혀야 그 범위에서 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범위 잡아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더할 위치 잡아줬죠. 그래서 우리 아까 무슨 수 눌렀죠? 구매자 수. 왜냐면 여기 보시면 구매자 수 뭐 낼 거예요? 합계 낼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테고리가 뭐인 거 선택했죠? 복지 용구 선택했죠. 왜냐면 합계를 낼 건데 뭐에 대한 합계를 낼 거예요? 복지 용구. 라는 식으로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넣을 때마다. 입력할 때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복지 용구지만 내일은 환자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오늘은 구매자 수지만 내일은 판매 금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얘 제일 좋아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요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로 오세요. 56페이지. 56페이지 밑에 보시면 라지라고 있습니다. 네, 라지가 뭐죠? 큰 거. 네. 그래서 얘는 큰 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로 크냐? 네. 그 다음에 작은 거 찾을 때는 뭐예요? 스몰. 요건 작은 수.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맥스. 근데 시험 때에는 줘요. 최대값. 최소값은요? 민.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어떤 거 써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연습해 볼 거는 뭐세요? 라지 함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서 는 치시고 LA 치세요. LA. 그러면 뭐라고 나오세요? 네, 라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라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로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마법사요? 함수 마법사. 그래서 fx 오셔서 클릭. 그 다음에 라지 함수는 쉬워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죠? 범위. 네. 범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무슨 수? 구매자 수. 그러면 범위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네. 구매자 수 잡아야 되겠죠. 라고 한글 보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영어보다는 모국어가 한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범위 지정하세요? 구매자 수. 전부 다 해요? 네, 전부 다 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찾아라가 되니까 구매자 수 하시고.
아니요.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범위 지정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떠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 셀 이름으로 떴는데 왜 이건 이름이 떠요?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 저거 해줬잖아요. 이름 정의. 기억이 안 나는데 했었어요. 이름 정의를. 네, 이름 정의를 해야만 한글로 뜨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함수는 이름 정의했어도 안 떴잖아요. 이름 정의를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앞에 거는. 이거 여기만 했어요. 여기만. 구매자 수만. 언제? 저번 주에요. 아 그때? 네. 아 이거만 지정. 네, 그렇죠. 요것만 지정되어 있어서 요것만 한글로 뜨는 거예요. 한글로 안 뜨는 거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억엔 없는데 저번 주에 분명히 구매자 수라고 한 번 친 적이 있어요. 네. 어제도 이 똑같은 질문을 네. 한 거 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번째로 큰가요? 네, 그래서 요 밑에다가 몇 번째요? 두 번째. 아 2를 써요? 네, 그럼요. 몇 번째로 큰 거요? 두 번째. 세 번째면요? 3.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범위 중에서 위에서부터 두 번째 걸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뭐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1605. 왜냐면 1605가 여기 두 번째로 크거든요. 제일 큰 게 1700. 두 번째가 몇이에요? 1605. 선생님 이 표를 보고 그냥 160 바로 쓰면 안 돼요? 제가 매번 설명드리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거에서야 바로 치면 되죠. 근데 시험 때에는 빵점 처리되고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함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회사 갔는데 1000개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될 때에는 실무에서 그냥 치는 게 더 빨라요. 솔직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자 수 해보고 잠깐 쉴 거예요. 교재는 57페이지. 요번에 하실 건 V룩업입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V룩업으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만들어진 거 위에 항목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요거는 무조건 V룩업이에요. 왜냐면 데이터가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V가 버티컬이라 그래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직으로 있을 때에는 무슨 룩업이요? V룩업.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90도 돌리면 그때는 H룩업이에요. 네, 왜냐면 그때는 자료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밑으로 가 있고 밑으로 가 있을 때는 V, 오른쪽으로 갈 때는 뭐야? H. 네, 룩업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V 룩업하고 H 룩업. 그래서 여기 는 치시고요. V, L 치세요. 아니면 V만 쳐도 아래쪽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V 하시면은 무슨 룩업이라고 뜨세요? V 룩업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V룩업 가셔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오세요. FX. 그래서 FX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58페이지로 오세요. 요런 걸 좀 보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룩업 밸류라고 있어요. 룩이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밸류가 값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찾을 값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값이요? 찾을 값.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찾을 거냐면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찾을 거예요. 요 상품명 갖고 찾는 거예요. 무슨 명이요? 상품명. 이거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시험 때에도 요 앞에 있는 걸로 찾으라고 무조건 나와요. 네. 그거 누르세요. 그러면 H14라고 뜰 거예요. 여기요, 여기. FX 누르셨어요? 하나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네, 거기에서 여기 욕창 예방.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칸 누르세요.
두 번째 칸 누르시면은 여기 테이블이라고 나와요. 테이블이 뭐죠? 표예요. 뭐라고요? 표. 네, 여기에서는 표예요. 네, 함수할 때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범위 잡으란 얘기입니다. 뭐 잡으라고요? 범위. 그래서 여기 상품명부터 여기까지 잡으세요. H12까지. 근데 왜 상품명부터 잡냐면 솔직히 앞에부터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명으로 갖고 올 거죠? 우리 지금 욕창 예방 매트릭스 갖고 올 거잖아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가 무슨 명이에요? 상품명이죠. 그래서 거기 상품명부터 갖고 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품명 밑에 범위 지정하세요. 네, 제가 위에 걸로 선택했네요. 그래서 C5부터 H12. 위에 상품명은 안 잡아도 돼요. 거기 밑에 걸로 해서 여기 C5부터 H 몇 가지요? 12.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그래서 이거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표에서 욕창 예방 매트릭스를 일단 뭐 해라? 찾아라라고 컴퓨터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세 번째. 그리고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열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열. 열이 뭐라 그랬죠? 열이 뭐라 그랬어요? 행이라 칸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칸.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욕창 예방 매트릭스의 구매자 수를 구할 거예요. 뭐 구할 거예요? 구매자 수.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범위 지정을 여기부터 했죠. 그러면 여기가 1이에요. 몇이라고요? 1. 여기가 몇이죠? 2. 여기는 몇이에요? 3. 그래서 구매자 수의 구매자 수 구할 거니까 여기에다가는 몇을 치세요? 3 치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아까 범위 지정한 것 중에서 몇 번째 거 갖고 와라? 세 번째 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이렇게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저기 뭐냐 문자면은 1. 네, 0. 0이에요? 네. 아, 숫자가 0이에요? 네. 숫자가 1. 네. 그 다음에 숫자일 때에는 1. 1.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글씨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글씨 찾을 때에는 정확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펠스인데 펠스가 0이에요. 컴퓨터에서는. 그 다음에 비슷한 거는 숫자잖아요. 왜냐면 숫자라는 건 근사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슷할 때는 뭐야? 1. 요건 외우셔도 돼요. 항상 똑같아서. 문자가 글자예요? 그렇죠. 네, 문자가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이세요? 0.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리고 얘는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앞에 욕창 예방 매트릭스 눌러보세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옆에 요거 목록 단추 나올 거예요. 무슨 단추 나오세요? 목록 단추. 요거 눌렀을 때 다른 걸로 변경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여기 값이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맞은 겁니다. 숫자랑 구매자 수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조건부 서식할게요. 이거 함수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쓰면 빵점이에요? 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 금액이 맞았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함수가 맞았냐를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숫자만 맞으면 빵점 쳐요. 함수 들어간 게 다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채점을 이걸로 채점하는 거예요. 이거. 네. 위에. 그렇죠. 위에 저걸로 채점하는 거지 값이 몇이냐로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점도 다 자동으로. 네, 다 컴퓨터로 다 하죠. 한국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약간 너 왜 바보짓 하고 있어?